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서 결혼식도 성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 성수기 예식에서 촉박하지 않도록 사진 촬영 시간과 예식 식순의 시간을 잘 조절하여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진행하면 한정적인 결혼식 시간 안에서 식순과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이 시간을 1시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다음 예식을 위해서 대부분은 10분 정도 일찍 마무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분이라고 했을 때 사진 촬영 25분 진행하고 예식도 25분 정도 진행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 25분에 우리가 원하는 식순을 다 담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벤트를 결혼식 안에 담다 보면 식순이 길어지게 되고, 그래서 식순이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용한 시간만큼 원판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깎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식 시간에서 5분만 더 사용한다고 하면 사진 촬영이 25분에서 20분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예식 시간으로 35분이나 사용을 하게 된다면 사진 촬영 시간은 거의 15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가님께서 사진 촬영하실 수 있는 컷수가 줄어들게 되고 5장, 6장 찍어서 예쁜 사진을 골라야 하는데 이제 한두 장밖에 못 찍게 되니까 그 사진의 퀄리티도 조금 더 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 사진 안에서 신랑 신부님이 눈을 감고 계시면 이제 그 컷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진 만큼 요즘에 많이 촬영하시는 반딧불 컷이나 혹은 베일 컷, 그리고 지인분들과 연출했던 이런 사진들이 촬영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비수기 예식일 때에는 대부분 앞에 예식이나 뒤에 예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예식이 없을 때에는 원판 사진을 촬영하는 이제 가족 사진이나 우리 신랑 신부님 사진을 미리 찍어두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뒤에 예식이 없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뒤 예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수기 예식에서는 대부분 하객분들의 숫자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만큼 사진 촬영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사진 촬영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결혼식 식순의 시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럼 아무래도 비수기에서 예식을 진행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식순을 더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성수기 예식의 경우에는 대부분은 앞뒤 예식이 존재해서 사진을 미리 찍거나 예식이 끝난 다음에 좀 여유있게 사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수기 예식에 비해서 하객분들의 숫자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이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배로 늘어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하객분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입회장하는 시간도 더 늘어나게 되고, 그 안에서 안 찍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와요. 그러면 앞에서는 빨리 나와 하고 막 밑에서는 안 찍어 막 이렇게 하다가 이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럼 그만큼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면 반대로 예식 식순의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식순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을 하고 좀 예식 진행을 빠르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예식을 빠르게 진행한다고 하면 신부님께서 동선을 이동하실 때마다 이제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사회자가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빠르게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결혼식의 모든 순서는 신부님이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진행이 되어야 진행도 깔끔하겠지만 신부님의 드레스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나 신부님께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드레스를 움직여야 하는데 그때 행진을 외친다거나 혹은 이제 인사를 외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순간에 드레스가 손상이 되거나 혹은 예쁘지 않게 찍힐 수가 있겠죠. 그러니 헬퍼님이 드레스를 정리하시는 시간 동안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작가님들께서 사진을 찍으실 시간도 필요한데요. 화촉점화만 예를 든다고 해도 신랑님 어머님께서 화촉에 불을 밝히실 때 작가님이 어머님을 찍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작가님께서 그걸 다 찍으시고 신부님 어머님을 향해서 카메라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신랑님 어머님께서 불을 밝혔다고 해서 바로 신부님 어머님께서 불을 밝혀버리시면 아무래도 이때 작가님께서 신부님 어머님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 순간순간에 좀 텀을 두고 작가님이
동선을 이동하거나 이제 카메라가 바라보는 이 시선을 이동할 때에는 사회자가 여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빠르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순서들은 다 여유를 둔다고 해도 이제 사회자가 말을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멘트가 조금 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5분 정도 진행이 되는 축가나 뭐 감사 영상 혹은 뭐 예물 교환 이런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가 멘트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여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25분에 5분은 20%니까 사회자가 20% 말을 조금 더 빠르게 하면 되겠죠. 이제 그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제가 진행한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이제 사회자가 어떤 문서를 읽을 때인데, 자, 지금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여러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으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보셨는데 이 멘트의 속도를 20%만 올려보겠습니다. 속도가 100%니까 120%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여러 하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으로 평생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자, 어떠세요? 생각보다 좀 더 빠르죠? 이렇게 우리가 10%, 20%만 빠르게 한다고 해도 말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회자도 멘트를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헬퍼님이 드레스 정리하시는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작가님께서 사진을 예쁘게 찍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본식 안에서 인위적으로 시간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대부분 이제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식순이 있겠죠. 이제 성수기에 예식을 진행하실 때 가장 추천드리는 25분짜리 식순입니다. 사회자 개회사하고 화촉점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맞절, 혼인서약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원 선언할 때 부모님이 해주시거나 사회자가 진행하거나 여기에서 시간이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덕담하는 순서에 부모님이 덕담을 해주시거나 지인분이 축사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축가 한 곡 진행하시고 이 한 곡은 완곡으로 5분 정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사회자 이벤트는 1분에서 2분 정도로 짧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진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식순이 하객분들이 느끼실 때 가장 무난하고 가장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식순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여기에서 덕담이 빠집니다. 대부분 부모님들께서 막 아유 뭐 못하신다고 하시고 친구분들도 막 눈물 날 것 같아가지고 대부분 못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덕담이 생략되면서 3분 정도가 절약이 되고 그러면 22분 정도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 식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3분 정도 또 다른 이벤트를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성수기에 예식을 진행을 하시고 나는 좀 더 내가 원하는 식순을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여기에서 사회자 이벤트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럼 방금과 다른 점은 이 축가의 순서가 바뀐 건데요. 부모님께 인사를 하시고 곧바로 행진을 하시게 되면 조금은 울적한 분위기에서 행진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를 위로 올려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축가로 분위기를 한번 바꾸어 주신 다음에 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5분 정도의 이벤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자의 재량으로 2, 3분 정도 조금 더 이렇게 앞뒤로 시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벤트가 하나에서 2개 정도까지 추가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추가되는 이벤트들은 아무래도 화동이 존재하는 예물 교환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예물 교환이거나 신랑 신부님이 부모님께 드리는 감사 영상이거나 혹은 축가가 2곡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충무가 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식순들은 어쩌면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식순이 길어져 버리면 그만큼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럼 내가 원하는 사진은 이제 그때밖에 찍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플 수가 있겠죠. 또 어떤 신랑 신부님들께서는 이제 작가님을 따로 섭외해서 진행을 하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더더욱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식순을 정교하게 만드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시고요. 플래너님과 작가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사회자와 꼭 반드시 디테일하게 시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정말 별 5개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만약에 신랑 신부님께서 친구분과 예식을 준비를 하셔서 전문가가 없으시다면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무료로 제가 식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정말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정해져 있는 식순을 이렇게 나열하고 시간을 체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요. 제가 카톡이나 DM으로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하객분들과 사진 촬영도 예쁘게 진행하시고, 또 결혼식 식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행복한 결혼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셨다거나 혹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정말 부담 없이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제가 댓글 다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댓글이 별로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하게 댓글 남겨주시고요. DM, 카톡, 문자 보내주시면 항상 친절하게 안내해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다시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